감동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충돌까지 10초. 강의실 3205 20개국 학생들이 숨죽였습니다. 어서. 중국 학생이 칠판을 두드립니다. 자원힘, 샘초, 카셉 한국 학생이 펜을 놓습니다. 1코. 제 분필이 떨립니다. 0초. 뜸. 터졌습니다. 30년 이론이 박살나는 소리가요. 저는 데이비드 R. 톰슨입니다. MIT 경제학 교수죠.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를 나왔습니다. 30년간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자원이 국력을 만든다고요. 제 논문은 세계은행 교과서가 됐습니다. 제 강의는 매 학기 대기자가 100명이 넘었죠. 그런데 오늘 2019년 10월 15일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3205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왔죠. 중국, 인도, 독일, 브라질 20개국에서 모인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주제가 국가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였거든요.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죠. 천천히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자원, 드르나나스, 슈니리, 기후, 바르엔티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운명은 지리가 결정합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석유, 철광석, 히토류, 자원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죠. 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세계가 인정해온 진리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앞줄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중국 학생 린자오였죠. 교수님, 답은 명확합니다. 자원 곧 모아스역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60%를 보유합니다. 석탄, 철광석도 세계 1위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죠. 완벽한 논리였으니까요. 선생님의 말씀은 미리 자원은 힘입니다. 저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자원 국력, 분필 가루가 햇빛에 반짝였죠. 슈리 아솔 땅.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무거워졌거든요. 저는 학생들을 훑어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런데 한 명만 달랐습니다. 맨 뒷줄이었습니다. 한국 학생 윤지훈이 앉아 있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보고 있었어요. 펜도 들지 않은 채로요. 그 시선이 묘했습니다. 반박도 아니었고 동의도 아니었죠. 그냥 은행 확신이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확신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30년간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교수였는데 말입니다. 교수님? 미묘한 그러나 린자오가 다시 말했습니다. 21세기는 자원전쟁의 시대입니다. 자원 없는 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퍼넘, 한국,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 시르디, 철광석도 없죠. 히토류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을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의심, 제 이론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아이러인, 뉴트 좋은 발표였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만약 자원이 국력이라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베네수엘라는 무너졌을까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인데 말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은 부유할까요? 석유 한 방울 없는데 말이죠. 그 순간 뒷줄에 윤지훈이 움직였습니다. 그 펜을 들었죠. 강의실 공기가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린자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제 분필을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30년 교수 생활의 처음이었죠. 참, 그럼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저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윤지훈과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시작입니다. 에버맨월 2장 K연을 제목이 게시브로시어입니다. 윤지훈이 천천히 손을 들었거든요. 강의실 전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죠. 교수님, Hernie never says 반찬.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렸죠.
저는 자원이 아니라 길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니마네이터리 공기가 얼었습니다. 린자오가 비웃었죠. 길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는 윤지우는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섰죠.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강의 경력에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근처 옆에요. 그리고 분필을 집어들었죠. 교수님, 지도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가 칠판에 한반도를 그렸습니다. 간단한 윤곽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동작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한반도 삼면의 파도를 그렸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죠. 서디스. 석유는 없습니다. 철광석도 없죠. 히토류는 꿈도 못 꿉니다. 린자오가 팔짱을 꼈습니다. 소엔 승리의 표정이었죠.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윤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팠습니다. 뭐라고요? 린자오가 비웃었죠. 바다를 판다니 그게 무슨 길입니다. 윤지훈이 끊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석유를 캐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 위에 길을 만들었죠. 그가 칠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선이 사방으로 뻗어나갔죠.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 이 슈라파나 이 길 위로 뭐가 움직입니까? 저는 넋을 잃고 봤습니다. 배입니다. 네르스 워런스 하루 3만 척이 움직이죠.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배들이 나르는 게 뭡니까? 석유입니까? 아닙니다. 반도체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스마트폰이죠. 원함. 그가 칠판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자원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는 바다 위를 움직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이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잠깐. 예스. 린자오가 일어섰습니다. 그건 미국 덕분 아닙니까? 미국이 태평양을 지켜줘서 가능한 거죠. 스날크론 지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 윤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웨이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스사이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요르단 학생 아민이었죠. 나는 윤의 말에 동의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요르단도 비슷한 선택을 했거든요. 아민이 일어섰습니다. 1965년 우리는 사우디의 사막 7천 제곱킬로미터를 넘겨줬습니다. 왜요? 누군가 물었죠. 바다 16킬로미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은하카바 한기죠. 그 16킬로미터가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요르단 수출의 90%가 그 항구를 통과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천 제곱킬로미터의 땅 대신 16킬로미터의 바다를 택했다고요. 예, 교수님. 한마리와보. 아민이 저를 봤습니다. 석유는 고갈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연결을 택한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연결. 그래, 그게 답이었습니다. 자원은 소유의 개념이지만 바다는 연결의 개념이었던 거죠. 저는 천천히 교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죠.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자원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길은 무한하다. 강의실 창밖으로 보스턴 항이 보였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배들이 나르는 건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죠. 터니, 린자오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죠. 윤지훈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히요. 하지만 강의실 전체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칠판을 봤습니다. 자원국력이라는 제 문장 옆에 윤지훈이 그린 바다가 있었죠. 그 바다가 제 30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나늘남, 하지만 확실하게요. 린자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이건 낭만주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한국이 바다를 가졌다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는 누가 지켜줍니까? 미국 아닙니까? 강의실이 냉각됐습니다. 미국 없으면 한국은 하루도 못 버팁니다. 그 바다는 한국 바다가 아니라 미국 바다죠. 날카로운 일격이었습니다. 나윤지훈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을 지켜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 뭔가 있었거든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굴욕도 아니었죠. 자존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코튼의 노튼 제시대롭게 마이딘.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다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안선을 그렸죠. 막힌 바다가 있습니다. 제 분필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동쪽의 섬들을 그렸죠.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의 바다는 섬들로 막혀 있습니다.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이 섬들을 통과해야 하죠. 린자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바다가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를 그렸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습니다. 동쪽은 태평양, 남쪽은 동남아, 서쪽은 중국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다가 있어도 길이 막히면 그건 감옥입니다. 제 말에 학생들이 술렁거렸죠. 린자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미국 얘기를 하셨죠. 그나루키리 윤지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입니다. 그가 칠판으로 걸어 나왔죠. 하지만 그게 의존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가 분필을 열어래 쌓습니다. 우리는 술은 선택했습니다. 혼자 바다를 지키는 대신 함께 바다를 여는 것을요. 그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은 종속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말장난 아닙니까? 린자오가 비웃었죠. 레이네스, 아닙니다. 아민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요르단도 미국과 동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죠.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그가 강의실을 돌아봤습니다. 니제디셀 힘이 없으면 의존이 됩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으면 동맹이 되죠. 가치요? 독일 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반도체를 만듭니다. 윤지훈이 말했죠. 배를 만듭니다. 세워나남 자동차를 만들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걸 만듭니다. 크게 부려오는 아시모이나. 그가 칠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세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교수님, Sir Ian, 윤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자원은 국경을 만듭니다. 내 것을 나누죠. 스르누와리 하지만 아나의 바다는 다릅니다. 그가 세계 지도에 선들을 그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죠. 바다는 세상을 잇습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강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선들을 봤습니다. 칠판 위에 가느다란 선들이요. 그런데 묘합니다. 그 선들이 제 머릿속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거든요. 리는 제가 말했습니다. 이 당신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원은 분명 힘이죠. 린자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힘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죠. 닿는 힘과 여는 힘입니다. 제 손이 중국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자원은 닿는 힘입니다. 내 땅, 내 석유, 내 것이죠. 하지만 제 손이 한국 지도로 옮겨갔습니다. 바다는 여는 힘입니다. 연결하고 나누고 함께 가는 거죠. 린자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를 봤죠. 30년간 적어온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자원이 국력을 만든다. 지리가 운명을 결정한다. 땅이 불을 낳는다. 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 위에 줄을 그었죠. 이 하나씩요. 니아의 크웨츠가 천천히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자원은 국경을 만들지만 바다는 세계를 잇는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론을 제가 지우고 있었거든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창밖에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죠. 보스턴 항해 배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부는 땅이 아니라 저 바다 위를 흐르고 있다는 걸요. 린자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감상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분노였습니다. 바다가 세계를 잇는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칸사르는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그가 칠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거칠게요. 한국 무역량의 70%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문을 닫으면 한국은 끝입니다. 엔나싸 날카로운 일격이었습니다. 윤지훈의 마인구나. 이 얼굴이 굳었죠. 그게 현실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힘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린자오가 중국 지도를 힘껏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14억 인구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죠. 한국은 우리 없이 못 삽니다. 강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라고요.
국가의 우리의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렌, 윤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 받았습니다. 박해노브로나츠.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너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중국하고만 교역합니까? 아닙니다. 윤지훈이 칠판에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 우리는 190개국과 교역합니다. 그가 한국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이었죠. 중국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문을 엽니다.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린자오가 비웃었죠. 프렌리는 쉽지 않습니다. 윤지훈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봤으니까요. 언제요? 메나니 1997년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IMF 위기였죠. 우리나라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윤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뭘 해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을 모았습니다. 자마이처럼 금을요? 에코인 슈먼한 독일 학생이 물었죠. 네. 집집마다 금반지,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나라에 바쳤죠. 윤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25톤이 모였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움직인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25톤의 금이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브라질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으니까요. 윤지훈이 말했죠. 그리고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세계가 놀랐죠.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자원은 없지만 사람이 있습니다. 린자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시르더민. 지금은 시심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중국의 시대입니다. 린자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처럼 말입니다.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윤지훈에게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봤죠. 분노와 굴욕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윤지훈이 드허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합니까? 현실을 인정해야죠. 현실이요? 윤지훈이 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사드 배치 후 중국이 한국 관광을 막았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했죠. 그래서 한국이 무릎 꿇었습니까? 아미 세브린 다이리션스 아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윤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장을 찾았습니다. 동남아, 중동, 유럽으로 갔죠. 그가 지도에 새로운 선들을 그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자 일본, 동남아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닫히자 인도, 베트남 시장을 열었죠.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윤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디얼나,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린,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나이블로 소른시어 어치레시민이다. 이럴서 렉스, 이시나 중국은 강합니다. 이에면은 14억 시장은 어마어마하죠. 린자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칠판의 세계 지도를 봤습니다. 세상에는 7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14억이라면 나머지는 56억입니다. 제 손이 지도를 훑었죠. 한 시장에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100개 시장과 연결되면 그건 힘입니다. 린자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다의 힘입니다. 제가 말했죠. 하나가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게 열네나노넬라의 연결의 본질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죠. 의존은 하나에 묶이는 것이다. 연결은 모두와 함께 가는 것이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이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샤네즈 스와커 주변대나 이상했습니다. 무너지는데 두렵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카케르부스 사장 린자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감상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폰트나는 분노였습니다. 바다가 세계를 잇는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션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가 칠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거칠게요.
네, 한국 무역량의 70%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문을 닫으면 한국은 끝입니다. 날카로운 일격이었습니다. 하나 윤지훈의 얼굴이 굳었죠. 그게 현실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힘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린자오가 중국 지도를 힘껏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14억 인구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죠. 한국은 우리 없이 못 삽니다. 강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라고요. 국가의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윤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중국하고만 교역합니까? 아닙니다. 윤지훈이 칠판에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 중동. 우리는 190개국과 교역합니다. 그가 한국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이었죠. 중국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문을 엽니다.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린자오가 비웃었죠. 시도를 않았습니다. 윤지훈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봤으니까요. 언제요? 캐근맘 1997년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렇게는 IMF 위기였죠. 우리나라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윤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암촌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로의 이어원 금을 모았습니다. 금을요? 백빔 독일 학생이 물었죠. 네. 이틀은 집집마다 금반지,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나라에 바쳤죠. 윤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25톤이 모였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움직인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25톤의 금이라고요? 그게 다신 가능합니까? 슈리드베이 브라질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으니까요. 일세이나 윤지훈이 말했죠. 그리고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세계가 놀랐죠.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자원은 없지만 사람이 있습니다. 와셔 린자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지금은 중국의 시대입니다. 린자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처럼 말입니다.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윤지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봤죠. 분노와 굴욕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네, 윤지훈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합니까? 현실을 인정해야죠. 현실이요? 윤지훈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사드 배치 후 중국이 한국 관광을 막았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했죠. 그래서 한국이 무릎 꿇었습니까? 또 말하면 아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느니 아닙니다. 윤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장을 찾았습니다. 동남아, 중동, 유럽으로 갔죠. 그가 지도에 새로운 선들을 그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자 일본, 동남아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닫히자 인도, 베트남 시장을 열었죠.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윤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강합니다. 14억 시장은 어마어마하죠. 린자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칠판의 세계 지도를 봤습니다. 세상에는 7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14억이라면 나머지는 56억입니다. 제 손이 지도를 훑었죠. 한 시장에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100개 시장과 연결되면 그건 힘입니다. 린자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받아다닌 내 힘입니다. 하나가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게 연결의 본질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죠. 의존은 하나에 묶이는 것이다. 연결은 모두와 함께 가는 것이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이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데 두렵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인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왔습니다. 또한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이 바다로 성공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도도 바다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되지 못했습니까? 익스타트카로문 저선저이어서리는 강의실이 긴장했죠. 윤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바다가 있다고 다 같은 바다는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다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윤지훈이 칠판에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항구와 베이. 항구 없는 바다는 그냥 물입니다. 배 없는 항구는 그냥 땅이죠. 그가 한국 지도에 점들을 찍었습니다. 부산, 인천, 울산, 광양. 우리는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인도도 항구 있습니다. 인도 학생이 말했죠. 아스마스원 시어데타. 뭄바이, 첸나이 훌륭한 항구들이죠. 윤지훈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뭡니까? 항구를 공장과 연결했습니다. 윤지훈이 부산에서 내륙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울산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항구에서 10km입니다. 만든 차를 바로 배에 실을 수 있죠. 그가 다른 선을 그었습니다. 포항에 제철소가 있습니다. 역시 바다 바로 옆입니다. 철강을 만들어 바로 수출하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스와겐스턴 그제야 보였거든요. 한국의 진짜 전략이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수입해야 했죠. 철광석을 수입하고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그걸 가공해서 다시 수출했습니다. 그가 화살표를 그었습니다. 들어오는 화살표와 나가는 화살표였죠. 들어오고 만들고 나간다. 이게 우리가 만든 순환입니다. 그럼 이익이 남습니까? 독일 학생이 물었습니다. 코에남사 비크가나스. 그런 시윤지와 현실은 아나오하게 말했죠. 철광석 100달러어치를 수입합니다. 그걸 가공해서 1000달러어치 제품으로 만들죠. 900달러가 우리 이익입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윤지훈이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2018년 한국 수출액 6천억 달러, 수입액 5천억 달러, 1000억 달러 흑자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1000억 달러 흑자라고요? 교수님, 네마이신. 윤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자원은 그대로 팔면 끝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다릅니다. 그가 이엔인 실판을 두드렸죠. 석유는 한 번 쓰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배 만드는 기술도 계속 좋아지죠. 하지만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린자오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도 이제 반도체 만듭니다. 그 배도 만들죠. 헤너런 마마스네미디선 윤지훈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립니다. 달린다고요? 멈추면 죽으니까요. 윤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뒤처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가 한이드시인 한국 지도를 봤습니다. 1960년대 우리는 반도체를 못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웠죠. 그럼 일본 따라잡았습니까? 따라잡았습니다. 윤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90년대에 따라잡았죠. 근데 시마리고 다음 2000년대에 추월했습니다. 어떻게요? 잠을 안 잤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쉬는 날이 없죠.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현대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킹크이게는 자랑입니까? 소넴, 미오닝 원. 브라질 학생이 물었습니다. 윤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코나크나스 샤르군 이란의 베자모아이야. 그가 천천히 말했죠. 생존입니다. 그 한마디가 강의실을 짓눌렀습니다. 자원 있는 나라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갈지 빨리 갈지요.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죠. 저는 떨렸습니다. 이건 경제학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오와 역사였죠. 스리어링 그래서 우리는 달렸습니다. 윤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하루 16시간 일했습니다. 어머니들은 공장에서 실을 잤죠. 그렇게 30년을 달렸습니다. 그가 한국 지도를 봤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죠.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칠판을 봤습니다. 페트도나 윤지훈이 그린 선들이 보였죠. 한국에서 뻗어나간 수많은 선들이요. 그 선들이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향한 몸부림이었죠. 하나 교수님, 악쇼음. 윤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자원은 운명입니다. 타고나는 거죠. 하지만 바다는 선택입니다. 어, 만드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먹먹해서요. 창밖에 보스턴 항이 보였습니다. 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 배들 위에 실린 건 화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었다는 걸요. 린자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요. 하지만 무겁게요. 윤지훈,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마이는 뭡니까? 한국의 바다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린자오가 칠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국 해운의 90%가 말라카 해협을 지납니다. 그가 동남아 지도에 선을 그었죠. 이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노나르시오냐 윤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은 끝입니다. 석유도 못 들어오고 수출도 못하죠. 린자오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다의 진실입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은 목줄에 묶여 있는 겁니다.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줄을 쥔 건 린자오가 미국 쪽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해군이 말라카를 지키고 있죠. 한국은 그 그늘 아래 사는 겁니다. 윤지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봤죠. 맞습니까? 린자오가 물었습니다. 틀렸습니까? 닌난남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Some membership leader. 윤지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라카에 의존합니다. 그가 인정했죠. 그리고 미국 해군이 그 바다를 지킵니다. 린자오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인정하십시오. 한국의 바다는 하지만 너러너는 윤지훈이 끊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중국도 말라카를 지나갑니다. 어날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네남 강의실이 술렁거렸죠. 중국 수입 석유의 80%가 말라카를 지납니다. 중국 수출품의 60%도 그 해협을 통과하죠. 린자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도 대만도요. 윤지훈이 칠판에 화살표들을 그었습니다. 우트나니메죠. 이 바다는 산도 한국만의 바다가 아닙니다. 아시아 전체의 바다죠. 그가 린자오를 봤습니다. 당신이 말한 목줄, 그건 중국 목에도 걸려 있습니다. 린자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윤지훈이 말했죠. For they요.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켜야 하는 거죠. 클래스에서는 연유를 애써옵니다. 그제야 보였거든요. 바다의 진짜 의미가요. 교수님, 그 아민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요르단도 비슷합니다. 그가 중동 지도를 가리켰죠. 홍해를 지나야 유럽에 갑니다. 수에즈 운하도 통과해야 하죠. 그럼 이집트에 의존하는 겁니까? 독일 학생이 물었습니다. 의존이기도 하고 협력이기도 합니다. 아펜타는 아민이 말했죠. 우리는 이집트에 통행료를 냅니다. 이집트는 운하를 지키죠. 서로 필요한 겁니다. 그가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바다는 혼자 쓸 수 없으나 스리네메 티드로스마리 함께 써야 합니다. 그게 바다의 규칙이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린,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말라카에 의존하죠. 린자오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약점만은 아닙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존은 양방향입니다. 개인처럼 제 손이 지도를 가리켰죠. 한국이 말라카를 필요로 하면 말라카도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통행료를 내는 배들이 있어야 말라카가 사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이 바다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왜 지킬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그 바다를 쓰니까요. 세계 무역의 30%가 그 바다를 지나가니까요. 제 목소리가 커졌죠. 미국도 그 무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저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스항오이는 스워라도를 저는 이게 바다의 본질입니다. 제가 말했죠. 자원은 일방적입니다. 가진 자가 힘을 쥐죠. 하지만 바다는 다릅니다. 제 분필이 움직였습니다. 바다는 쌍방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죠.
린자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말라카만 쓰지 않습니다. 윤지훈이 지도에 다른 선을 그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죠. 그가 또 다른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수에즈 운하도 씁니다. 파나마 운하도 쓰죠. 선들이 한국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길만 쓰지 않습니다. 때론 여러 길을 만듭니다. 그가 저를 봤죠. 하나가 막히면 다른 길로 갑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후원의 마음, 이게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1970년대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석유 파동이 왔죠? 시스템하는데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가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한 곳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요. 이 윤지훈이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중동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석유를 삽니다. 동남아에서도 사죠. 여러 곳에서 사서 위험을 분산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윤지훈이 칠판을 두드렸습니다. 하나의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여럿에 나눠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의 그리고 제 노트에 적었죠. 자원은 집중이다. 바다는 분산이다. 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보지 못한 세계를요. 수업 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강의실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쓴 자원국력이라는 문장 위에 줄이 그어져 있었죠. 그 옆에 윤지훈이 그린 바다가 있었습니다. 30년과 오늘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린자오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나는 완전히 여전히 자원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윤지훈을 봤습니다. 당신의 바다를 저는 몰랐습니다. 순간 강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윤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저도 배웠습니다. 중국의 힘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적대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는 지금 서리셔베크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와트루한 우리는 수학과 마크니데스타리다 시마니에다. 학생들이 저를 봤죠. 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배움이었습니다. 제 손이 칠판을 가리켰죠. 저는 30년간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자원이 국력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싸운 학생들이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자원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윤지훈을 봤습니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길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왜 있을까 합니다. 윤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바다사람 기적.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배운 공식입니다. 카니저 맥소리 같은 이에 떠올렸습니다. 자원은 타고납니다. 그리틀렌톤. 하지만 기적은 만드는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1950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한피나토님. 저는 말했죠. 1인당 소득 67달러. 아편은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습니다. 퀸다하너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70년 후 3만 달러가 됐습니다. 가난의 저는 술티케는 수치자를 이제 적었습니다. 67달러에서 3만 달러. 500배가 늘었죠. 일세제로는 어떻게 나게 가능합니까? 브라질 학생이 물었습니다. 바다와 사람입니다. 저는 대답했죠. 시험 때는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조선소에서, 반도체 공장에서요. 저는 윤지훈을 봤습니다. 레슨은 아니. 당신 아버지 세대가 그랬죠? 윤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는 제 아버지는 조선소 용접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루 14시간 일하셨죠. 20년 동안요. 그나마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섬유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밤샘 작업도 많았죠. 윤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게 지금 한국입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웬 게타네베 서남, 액세시워리, 시라이 여르마리, 셔버메리, 경제학은 숫자를 다룹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죠. 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자원국력을 봤습니다. 이 공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 불완전했죠. 저는 그 옆에 새로운 공식을 적었습니다. 자원, 의지, 국력, 바다, 노력, 기적. 이게 완전한 공식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민이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시아는 엄마님, 아시아는 수학을 막 끄덕였죠. 예와 요르단도 가난했습니다. 사막뿐이었죠. 아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6km 바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로 살았습니다. 전희씨 그가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만 기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의지 있는 나라는 모두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맞습니다. 드네워리인 독일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독일도 전쟁 후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라인강을 통해 유럽과 연결됐죠. 그게 독일을 살렸습니다. 싱가포르도요. 에크에는 인도 학생이 말했습니다. 세월이 섬나라입니다. 자원 하나 말 없죠. 그슈나은 하지만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이 위항구죠. 하나둘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나라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쿠러링어닝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가진 모든 나라의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오늘과 저는 학생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봤죠. 여러분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윤지훈을 봤습니다. 바다를 가르쳤죠. 린자오를 봤습니다. 힘을 가르쳤습니다. 아이프나운 라민을 봤습니다. 선택을 가르쳤죠. 저는 모든 학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에크톤틴 희망 그노를 가르쳤습니다. 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원 없어도 됩니다. 바다가 있으면요. 바다 없어도 됩니다. 의지가 있으면요.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운명은 땅이 아니라 선택이 만든다. 강의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스턴 항해 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30년간 제가 놓친 게 뭔지요. 땅만 보고 바다를 보지 못했습니다. 숫자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죠. 오늘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갔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그 선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뻗어나간 수많은 선들이요. 교수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훈이었죠. 괜찮으십니까? 너희에는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근익서리는 다른 서원월 PD에는 원치. 아니, 괜찮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30년을 가르쳐 왔는데 오늘 제가 학생이 됐으니까요. 윤지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칠판을 봤죠.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30년간 반쪽짜리 진실을 가르쳤으니까요. 교수님, 트래키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분명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자원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요. 윤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자원이 없다는 게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더 달리는 겁니까? 네. 윤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추면 끝이니까요. 트랙 셔서리 계속 뛰는 겁니다.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석유 나오는 나라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할거 제가 말했죠. 있을까요? 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뒤에 5천만 명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진짜 경제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존이었죠. 교수님, 허런틴 나온 윤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경청해 주셨습니다. 윤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윤지훈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내니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잠깐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레이키모는 서리어 내 교수님. 당신은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 믿습니까? 윤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페트럴 모르든 그 세라이미는 솔직한 대답이었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망할 수 있죠. 그런데도 달립니까? 네레이마스너. 아니 윤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달려야 살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요. 멈추면 확실히 죽으니까요.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는 문이 닫혔습니다. 강의실에 저 혼자 남았죠. 저는 다시 칠판을 봤습니다. 자원국력이라는 제 문장 위에 그어진 줄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윤지훈이 그린 바다가 있었죠. 저는 천천히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론을 다시 쓰고 있었거든요. 창밖에 보스턴 항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황금빛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배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석유를 실은 배도 있을 겁니다. 자동차를 실은 배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배들이 진짜 싣고 가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내일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뭘 가르쳐야 할지요. 자원의 중요성은 여전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건 진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바다도 가르쳐야 합니다. 연결의 힘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의지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 칠판을 한 번 더 봤죠. 그 선들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새로운 지도를 그리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서울에 있으면 그레이트 서울 수미런 30년간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다를 보기 싫어서 너를 받겠소인 아니 땅과 바다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저는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석양빛이 비치고 있었죠.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하지만 확신을 갖고요.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데이비드 R. 헤어 톰슨, MIT 경제학 교수, 30년 경력의 학자.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학생, 복도 끝에서 윤지훈이 보였습니다. 그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훈. 당신이 제게 바다를 보여줬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당신이 제게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자원 없어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30년간 숨 쉬던 공기와 다른 새로운 공기였죠.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은 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원을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날씨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수업이 기대되죠. 이제는 오늘 학생들에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운명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타는 만드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요.